네, 반갑습니다. 좋은 날씨에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또 의미 있는 것이 저희 협회 회원사 200번째 대신 회원사가 SBI 캐피탈인데요. SBI 캐피탈 또 대표님 포함해서 임종께서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또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VC 협회장을 맡은 지가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참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우리 VC 업계에 저는 화두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저는 기술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중에서도 딥테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모든 행사, 정부 행사라든가 저희 협회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 해가 지난 202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4년도는 중요한 화두가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글로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저희 벤처 업계가 그리고 정부가 글로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과 글로벌이라는 것이 또 뗄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글로벌 세계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기술이 없는 기업들은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만이 이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일도 많지만 올해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저는 회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와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된다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는 한복에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가 171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회사 가치가 1000억 미만의 기업이 약 50%가 1000억 미만의 기업이고 2000억 미만의 기업이 약 25%입니다. 그러면 회사 가치가 2,500억 아래의 기업이 75%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이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1조 이상의 기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조 이상의 기업은 전체 코스닥 시장의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75%가 2천억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을 살 만한 종목이 코스닥에 없다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상장이 되어서 기관 투자가와 또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나스닥 시장인데요. 나스닥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었냐, 제가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조 달러 이상 되는 기업이 아시다시피 한 6개 정도 되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은 4,191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술주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조에서, 우리나라 돈 1조에서 약 한 10조 정도 되는 섹터가 전체 약 한 50%가 1조에서 1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회사 가치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파이낸스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지역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기술 기업이 살아남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회사 가치가 큰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거의 대부분 바이오, 역으로 보면 바이오 기업이 많고요. 기술주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협회도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술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기술 기업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기술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해서 이런 기술 패권주의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과 경쟁이 있는 국가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글로벌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0번째 우리 회원사 대신 SBI 캐피탈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자리를. 네, 이어서 200번째 가입 회원사 기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1989년도에 한국투자회사협회로 설립되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총 222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특별회원사를 제외하고 정회원사가 200개사를 넘어섰고요. 그 중에 SBI 캐피탈이 저희 협회 200번째 정회원사가 되셨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실 회장님 잠시 또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인공이신 SBI 캐피탈 임장빈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패 SBI 캐피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0번째 정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리며 귀사의 만난 발전과 도약을 기원합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윤건수. 사진 촬영 잠깐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원 관련해서 진정식 촬영했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임장빈 대표님 회장님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어서 이번에 200번째 가입해주신 임장빈 대표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그다음에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I 캐피탈 임장빈 대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0번째 회원사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제300번째 회원사가 가입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SBI 캐피탈은 2021년 2월에 설립해서 8월에 신기술 금융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23년 말 금융자산은 1280억으로 투자자산이 그중에 730억, 그 다음에 대출이 한 550억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영업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에 흑자 전환해서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 7억 5천만 원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10명 보유하고 있고요. 투자 전문력이 오늘 같이 온 팀장들 두 분이 있습니다. 최초 설립할 때 자본금 300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출자는 일본에 있는 SBI 홀딩스 그룹이 출자를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한 500여 개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은행 증권을 비롯해서 지금은 오프라인에 SBI 신세은행이라고 오프라인 은행 가지고 있는 약 220조 정도 되는 금융그룹입니다. 국내에는 저희하고 SBI 저축은행 또 같은 회원사인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올해로 35년 된 우리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가 그동안 저희 같은 투자 회사하고 벤처 기업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계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국내 투자 금융 생태계에 크나큰 성공하는데 이바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SBI 캐피탈은 협회하고 우리 또 같은 투자기관과 같이 협의 공유해서 앞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벤처 투자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회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그동안 협회 주요 성과, 앞으로 업무 방향을 좀 공유하고 기자님들과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꼽자면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중요성을 저희 협회가 지난 한 해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상장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 요구를 또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딥테크 특례 상장 제도란 게 이제 새로 개정이 되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협회가 했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이 되면 벤처 투자와 관련된 통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통계가 사실은 완전한 통계 자료가 아니고 저희 중기부 산하에 있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한 투자 실적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벤처 투자 통계가 아니라 한 반쪽짜리 통계만 나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전체의 투자 통계를 취합하는데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해와서 아마 지금부터 나오는 통계는 좀 더욱더 의미 있는 전체 우리나라 벤처 투자의 통계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완벽한 100%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저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올해도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통계가 좀 정확하게 나와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VCF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꼭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금년 상반기에 모태펀드 예산이 이제 9,1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100억이 매칭이 되려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약 1조 2천억 정도의 민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데요. 저희 지난 한 해도 민간 모태펀드를 저희 협회에 주장을 해서 1호 민간 모태펀드가 지난해 그 하나은행에서 1,000억 규모로 민간 모태펀드 만든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였고 금년에는 1,000억을 넘어서 뭐 저희들 일관되게 주장해 왔듯이 뭐 퇴직연금 같은 연기금이 민간 모태펀드에 출자를 해가지고 좀 민간 모태펀드가 좀 더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올해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뭐 작년 올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다는 생각을 하는 분보다는 아마 경기가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면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한다든가 또 새로운 룰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가 경기가 안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에도 벤처투자 촉진법 같은 법들을 제정하는 데 또 기여를 했고, 금년 한 해도 지금 뭐 몇 년 전의 일이지만 타다법 같은 그런 법들이 나왔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이익단체와 또 기존의 새로운 혁신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법들 또 그리고 불필요한 법들을 저희 협회가 일관되게 또 정리하고 노력해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회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회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들 지난 한 해 딥테크 특례 상장 제도를 또 제안해 만들어졌고, 올해는 좀 더 큰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글로벌이 또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한 해도 이제 LP와 GP 간에 있어서 저희 GP 입장에서 해외에 있는 좋은 LP들을 만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의 그 글로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때 우리 한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투자를 받는 경우 해외에 있는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투자자들 우리 투자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좋은 투자가들과 저희 VC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저희가 투자한 기업을 소개하는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글로벌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의 글로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VC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또 글로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사실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뭐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해외 쪽 여러 가지 투자자들 만났지만 또 좋은 기업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금년에도 우리가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좋은 기업을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사들이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잠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회장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질문 필요하신 기자님들 손을 드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입니다. 먼저 윤건수 회장님 1년 내 취임 축하드리고 또 200번째 회원사 이제 돌파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데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딥테크 기술특례 상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회수시장, 투자시장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올해 그럼 코스닥 시장에 지금 활성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몸집이 좀 커지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든지 이 코스닥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유인하고 활성화하시겠다 라는 건지 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GBS에서 이제 국내 VC와 해외 LP들 간에 이제 만남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뭔가 국내 VC와 해외 LP 간에 뭐 소기의 성과를 이룬 내용이 있는지, 또 올해 GBS는 개최 예정이나 뭐 어떤 나라의 LP들이 올 예정이신지 좀 대략적인 방향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회수시장 활성화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세컨더리 펀드인데요.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정책을 또 추진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신지, 네,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건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나스닥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나스닥 시장은 상장 유지 비용이 훨씬 싸다고 그럽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코스닥 시장의 상장 유지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들 알아보고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큰 자금을 가진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서 그 시장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줘야지 큰 기업들이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매력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가 약 2천억 미만의 기업들이 상장되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정에서는 어느 정도 1조 이상의 기업 입장에서는 큰 자금의 돈이 누군가 좀 와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종목에 관련된 ETF라든가 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좀 제안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큰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뭐 저는 두나무나 직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3.3 같은 거는 상장이 좀 보류가 되고 뭐 다시 이슈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이슈가 될 만한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본부가 좀 적극적으로 상장 유치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면 아까 1조 이상의 기업이 3%인데요. 1조 이상의 기업이 약 한 10% 정도 이상이 되면 저는 기관 투자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코스닥 위원회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비스 관련해서는 지난해 첫 번째 지비스 행사였는데 나름대로 많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와서 이러했지만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고요. 금년에도 같은 시기에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외 기관 투자가들 모시고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지난 11월 달이었나요? 11월 달에 한 이후에 지금 한 3, 4개월 지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니 벤처스하고 저희 포트폴리오 관련된 것들을 서로 논의도 하고 기술에 대한 협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각 회원사별로 여러 가지 지원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집계해서 금년도 지비스 행사가 좀 알차고 좀 더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장 세컨더리 활성화는 지금 금년하고 내년에 그래 펀드 만기가 약 한 8조에서 한 10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8조에 10조 중에 상당 부분은 또 회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세컨더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저는 한 3, 4조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드라이 파우더를 보면 사실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세컨더리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시장이 전체 벤처 시장에서 약 한 10% 정도가 세컨더리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도 우리 세컨더리 펀드가 한 2배 정도는 더 성장해야지 지금 회수 시장이 이렇게 좀 일부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또 투자 기업들은 이제 사실 성장하는데 갈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회수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투자가 또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컨드 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펀드가 또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신 손 들어주시면. 네, 소속하고 상황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뉴스토마토 변소희입니다. 앞서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직 플랫폼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랑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좀 더 듣고 싶고요.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익단체와의 경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들이 있고 또 필요한 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뭐라 그러셨죠?
그 이익 단체와의 경쟁에서 필요한 법도 있고 불필요한 법도 있다고 말씀해 예. 주셔가지고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플랫폼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 플랫폼 규제법입니까? 그게 다행히 지금 아마 제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플랫폼은 기본이 뭔가 하면 독점을 사실은 기반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처음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열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출혈 경쟁이 있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가 이제 1위 2위 사업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1위의 사업자의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투자한 것을 이제 회수하는 시장이 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독점 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다수의 소비자들한테 그런 것들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누구나 또 고민해야 될 대목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동안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회수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사실은 온라인 책 파는 회사가 지금은 테크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랫폼 회사가 처음에는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기존의 사업의 위치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떤가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풋을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인풋을 극도로 낮춰서 이익을 내는 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경쟁력이고 또 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도 아마 지금은 마케팅이라든가 다수의 사람을 뽑아서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게임을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기술 개발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은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난 기업들은 결국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저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가야 될 길이고 또한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과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이 하고 있는 세무 서비스만 보더라도 세무 서비스가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방이라든가 부동산 플랫폼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성장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로톡도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법률 서비스 시장도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소규모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그냥 그저 그런 성장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저는 혁신적인 기업가와 창업자들이 나타나서 그쪽 분야를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의 미래 산업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과 경쟁과 그런 불협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딜레이 되거나 또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사업자들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좀 잘 조정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 3.3 같은 경우가 지금 상정이 안 됐는데요. 이것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앉아서 협의해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뭘 또 양보하면 되는 건지, 또 그쪽에서 뭘 또 해줘야 되는지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같이 마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시아타임즈 김지호 기자입니다. 그 코스닥 활성화 저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작년에 파도 사태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투자자 보호 문제가 금융당국이나 거래소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턱을 무조건 낮췄으면 좋겠는데 또 투자자 보호 문제가 걸리니까요. 자기들이 책임질까봐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나스닥 시장은 정부가 하는 시장이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이제 파도 사태라는 말보다는 파도의 어닝 쇼크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태라는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닝 쇼크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그 기업을 잘 모르지만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실적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상장된 벤처기업 좀 너무 단기간에 기업의 실적을 바라보지 말고 좀 길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코스닥 시장은 금융시장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금융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시장이지 금융시장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금융시장이지 코스닥 시장은 산업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금융에서 산업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더 많고 우리가 좀 더 혁신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시장에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거를 금융의 관점에서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활로가 저는 코스닥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저는 산업의 관점에서 보자.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저는 상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벨의 이기정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글로벌 이제 시장 관점에서, GP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 좀 매력적인 LP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필수적으로 좀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규모의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나라, 이게 좀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곳이 각각 어딘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이제 LP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퇴직연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RWA 때문에 그 캐피탈 쪽 은행 계열사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좀 협회 차원에서도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말씀드리면요. 국내 VC 중에서 제대로 해외 LP한테 펀드를 받은 데가 아마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해외 자금이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글로벌 수준의 사실은 접근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데이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벤처 데이터가
투자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없고요. 수익률에 대한 것도 사실은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수익률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해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우리가 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투자의 스타일도 저는 이제 많이 좀 글로벌 수준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저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굉장히 높은 밸류로 투자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들이 아마 이제 올해 내년에 투자 받으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 정도 밸류에 투자를 받았다면 그 회사는 금년에 투자 받을 때도 1조 이상 밸류로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낮은 밸류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낮은 밸류로 투자를 받을 새로운 투자가 왔을 때 지금 기존의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RCPS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밸류로 투자하게 되면 과거에 투자한 것이 지금 새로 투자하는 낮은 밸류로 다 리픽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 투자자는 모두가 리픽싱 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한 거를 전부 보통주로 전환하고 높은 밸류로 전환하고 나는 낮은 배수로 리픽싱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주주 간의 또 분쟁, 그리고 회사와 또 주주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 시스템은 보면 나중에 들어가는 투자가의 파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팔로잉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전에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처럼 이런 그 제도에 대한 구체적 이런 해외 글로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그런 것들이 좀 보완돼 줘야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벤처 펀드는 역외 펀드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PE 펀드는 보면 역외 펀드 만드는데요. 근데 해외 기관 투자가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역외 지역에다가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벤처 펀드의 역외에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 좀 우리가 협회에서 올해 한 만들어 보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피탈하고 은행하고 계열사 이 문제는 저희 뭐 과거에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도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게 뭐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일도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금융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금융위도 보면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개선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돈 많은 데가 은행이지 않습니까? 은행이 좀 더 이런 모험 자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체신문의 박인호 기자인데요. 그 회장님께서 그 코스닥이 금융이 아닌 이제 산업시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뭐 코스닥은 산업시장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기존 인식이랑 크게 사실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협회가 좀 오래 가진 구체적인 뭐 역할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을 금융의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아까 우리 1714개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약 75%가 기관 투자가들이 하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는 회수 시장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요. 왜냐 한 100개 정도가 매년 상장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100개 중에 75개가 아무도 관심 없는, 그래 상장하고 일주일만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만 상장되는 그 시장이 과연 진짜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이제 제대로 된 시장인가? 저는 그 의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들 기회가 될 때마다 진짜 의미 있고 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장도 하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톱데일리 김민지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GP분들 만나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빈 부익부일 거다. 그러니까 대형사에 좀 펀드 자금이 많이 몰릴 거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모태에서 루키 리그를 만들기도 했지만 조금 중소형 VC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루키에 속하지 않지만 아직 좀 몸집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펀딩 민간 자금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 분들을 위한 좀 출자 비율을 높인다든지 뭐 매칭 자금이 좀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좀 준비하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어제 오늘의 일이고 사실은 계속돼 왔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VC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이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가속화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중요한 폐단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VC들이 특히 이제 중소형 VC들이 작년부터 펀드를 만드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태 펀드에 출자를 받게 되면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규모의 펀드를 중소형 VC들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하여튼 모든 펀드의 약 한 40%에서 한 60%는 주니까 뷰티 컨테스트에 합격해서 이제 출자를 매칭을 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금융권은 은행은 그 정도 사이즈의 펀드에 출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캐피탈이라든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30억에서 한 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출자자들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형 VC들은 갈수록 이제 펀드 만드는 것이 이제 힘들 겁니다. 저는 더욱더 좀 안타까운 것은 금년 이제 3월 달에 9,100억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중소형 VC들이 그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요. 모태 사업에 채택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아마 매칭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맞이하게 될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간 모태 펀드의 활성화 이외에는 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퇴직연금이 보면 퇴직연금은 비상장 주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퇴직연금이 33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1%면 3.3조가 되는데 한 1% 정도만 퇴직연금으로 오게 되면 저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민간 모태펀드로 와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세제 혜택이 사실은 여기 오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제 혜택을 좀 더 강화해서 민간 기업들이 민간 모태펀드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제한하고 그 채택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울경제신문의 김기혁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퇴직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관련해서 해외 주요 도입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는데 혹시 우리 협회 직원들 아시는 분 있어요?
그쪽에는 좀 사례가 있어요. 제가 퇴직연금을 왜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퇴직연금이 장기 상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퇴직연금은 그 근로소득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인데 벤처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모태펀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태펀드가 약 한 18년, 19년 되는데 그동안의 수익이 약 한 7% 정도 된다 그럽니다. 7%면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상품보다도 가장 사실은 수익이 좋은 상품입니다. 장기 상품이고 또 우리 퇴직연금도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도 너무나 맞고 그리고 많은 또 여기 이 혁신경제에 우리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숫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앞장서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만 문만 열어주면 저는 충분히 저는 한 1% 정도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인데요. 그 세컨더리 펀드 관련해서는 이제 VC도 그렇고 좀 중소형이나 A시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보공유가 안 돼가지고 거래가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역도 있어서 뭐 A시업에는 조만간 뭐 V시업에 좀 같은 플랫폼 정보공유 플랫폼 같은 것도 좀 제안해 볼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V시업에서는 이런 방안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체적으로 아니면 좀 데이터 정리나 공유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예, 저희 회사도 뭐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는 세컨더리 펀드를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펀드를 만들었다고 세상에 알리면 지금 모든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모든 VC들이 모든 A씨들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남은 물량에 대한 회수가 아주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대형 VC들이 가지고 있는 세컨더리 물량을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엑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잘 홍보하고 하면 충분히 많은 매도해야 될 물건을 가진 투자자가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어려운 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보 문제는. 네. 예, 저 파이낸셜 뉴스의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 민간 모펀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현재 일단은 조성된 민간 모펀드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시각들이 좀 상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금방 못 들었는데 다시. 네? 금방 못 들었는데 다시 말.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민간 모펀드에 대한 지금 조성된 하나은행 등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성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이제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유형이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간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시각들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에 이제 그 하나은행이 민간 모펀드 1,000억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 시장 관점에서 보면 큰 뭐 파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일반 시중 지금 IBK 은행은 원래 1조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민간 모펀드가 지금 1,000억 있는데 사실은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펀드 사이즈는 아니라지만 뭐 시작했는데 저는 일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1,000억도 한 3개년 내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 VC들이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보 펀드가 좀 더 큰 규모로 또 다수의 펀드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벤처 투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하다 보면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벤처 투자는 체리 피킹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직접 내가 어떤 좋은 기업을 투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듣는 이야기는 투자의 성공 스토리만 듣지 그 내면에 다수의 수많은 실패 스토리는 사실 잘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처 투자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7% 이상의 수익 나는 시장이지 내가 200~3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섹터에 특정한 기업에 투자를 직접 한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간접 투자가 일반 우리 뭐 사실 전문가들도 보면 10개 투자하면 3개 성공하고 7개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이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포트폴리오 투자, 시간과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하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세제 혜택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불만이 많은 게 세제 혜택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보면 사실은 뭐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보다는 항상 세수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세제 혜택을 요구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면 저는 이쪽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산업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쪽 돈은 정부의 다른 예산과 달리 나가서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나가서 7%의 복리로 돌아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예산이 이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세금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많이 돈을 주는 것이 전체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옛날에 드리겠나요? 네, 질문 없으신 걸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